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ETF 시장이 140조 원에 육박할 만큼 커졌지만 국내 주식을 기초로 하는 ETF에서는 자금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외 주식형과 채권형 ETF에만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선호가 떨어지는 추세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AI 기술에서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AI 굴기를 본격화합니다. 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분야지만 2027년 130억 달러까지 투자를 늘려 전세 역전을 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부실화된 한국 PF 채권에 투자하기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공매로 넘어가는 개발 사업들이 우후죽순 쏟아지자 이 시장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각별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소통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한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드디어 월요일이 되었고 지금 증시는 올라가다가 다시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시는데 절대 겁먹지 마시고 13시 투자 스쿨과 함께 이 시장을 끝까지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저희가 늘 여기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만이 소폭 양봉을 띄우고 있는 시장입니다. 좀 대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실시간 시황부터 짚어주실까요? 자, 그럼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코스피 현재 자리 아주 힘들어요. 자, 이 자리예요. 자, 잘 보이신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십자가 계속 나왔죠. 여기에 금요일도 십자, 월요일도 십자 계속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힘든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2700에서 지금 올라가 있긴 한데 현재 자리는 2718포인트 요 자리. 아까도 지금 음전하려다가 다시금 당겨 올리고 음전하려면 당겨 올리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뭐냐?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여기서 물량에 대한 공방전이 계속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거기에 반면에서 SK하이닉스 금요일부터 해가지고서 반전해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투 시그마 유니버셜 트레이딩에서 나오던 이계좌 기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한번 코스닥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현재 이 자리 이번에는 또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게 860선 여기에서는 그래도 지켜주고 있다. 이 자리까지 오면은 다시금 땡겨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봤을 때 5거래일 연속으로 해가지고서 떨어지고 있는 자리. 자, 910선에서 930까지 한번 이렇게 공격을 들어가려고 했던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한 번 더 공격을 들어가려고 했던 이 움직임이 지금 현재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음전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 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조금 겁을 먹고 있는데 여기서 절대 놀라시면 안 되고요. 원래 이것은 오히려 일어나야 했던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4월 8일이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AACR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양학회 관련돼 가지고서는 재료 소멸되고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들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빠지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2차 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열 종목들 저기 제가 말씀드렸던 엔캠 같은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런 것들도 지금 과열인데 과열 추세에 있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 2차 전지 양극재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자, 폐배터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매수 찬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조금씩 매수를 해야지. 기존에 들고 있던 분들은 좀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좀 고생하실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단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시총이 상위에 있던 종목들, 양극재에 관련돼 있던 에코프로나 프로비엠들 지금 크게 빠졌기 때문에 그 영향도 지금 여기에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자, 여기서 봤을 때 현재 이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이 추세선을 따라가다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음봉이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두 개가 나와 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 현재 자료로 보면은 거래량 대비했을 때 현재 아까 800원 이상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00원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조금씩 떨어지면서 즉 물량을 누군가에게 뺏기고 있다. 여기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음봉 거래량. 자, 여기에서는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84,000원대가 과연 이제 뚫릴 것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자리 여기에서 횡보하는 이 라인에서 과연 여기에서 위로 과연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여기 아니군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 자리에서 과연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는가. 즉 84,000원대가 현재 한번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으로 SK하이닉스. 잠깐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조금 빠졌는데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우리 SK하이닉스 자 보시면은 여기도 현재 올라가다가 약간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틀 연속해가지고서 여기서부터 빠진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빠지고 있죠. 자, 잠깐만요. 요거 지금 좀 지워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지금 빠지고 있죠. 요 이틀 동안 해가지고 여기 이틀 동안에서 빠지고 있는 자리. 여기에 금요일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자리까지 해가지고 연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로 봤을 때는 현재 여기서 또다시 손바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동안 오히려 HBM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고대형 메모리로 인해 가지고서 움직이던 이 종목들이 드디어 이제 약간 쉬어가는 자리에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 추세가 있던 것들이 이제 여기서 횡보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밑으로 꺾어지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여러분 알고 있죠? TSMC.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TSMC가 살아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자, TSMC가 과연 이 지진을 뚫고서 다시금 이 공장을 다시 살려가지고서는 타이완 공장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부분을 특히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현재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빠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빠지는 게 지금 폭이 좀 적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중요한 것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특별히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의외로 반도체 중에서 유리기판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가는 종목들이 없는 상황이고 그중에 또 지금 보면은 여기 HB 테크놀로지 정도가 있겠죠. 자, 여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올라가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다 있다. 또 그럼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게 있냐. YC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YC캠은 지금 자리 봤을 때 이틀 연속해가지고서는 이 자리에서 쉬어가는 자리. 여기에서 오히려 급등이 나왔죠.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여기 이틀 연속해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조금 쉬었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방향을 조금 더 꺾어서 여기 정도에서 조정을 한번 받고 그리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포메이션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장은 뭐다? 중요한 거는 현재 이 반도체의 TSMC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해가지고선 다른 종목들이 특히 반도체 섹터가 다 빠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대형주의 손바뀜, 대형주는 손바뀜이에요. 여기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세가 중소는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텐데 84,000원 부근에서 어떻게 이렇게 매매 동향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 안에서 유리기판만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1교시 수업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장에서 중요한 이슈들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주말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주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오늘의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봅니다. 자, 투자스쿨 뉴스 오늘 장에만이 이슈를 분석하기요. 자, 봤을 때 첫 번째 반도체 범인대 2차 전지 원자재 중간재. 자, 2차 전지 얘기인데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TSMC의 일본의 이 공장도 지금 구마모토에 짓는다. 반도체 이야기. 세 번째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요거 원자재 관련주. 네 번째 라인 아버지. 자, 플랫폼 관련주입니다. 플랫폼 이야기 네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자, 반도체는 범인대 2차 전지 핵심 소재 망간 등 수입은 70% 급감. 아주 상당히 초치는 소식입니다. 네, 올 들어 2차 전지 핵심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이 70% 이상 급감하는 등. 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중국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테슬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지금 2차 전지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에 차기, 먹거리. 쉽게 얘기해서 ESS에 대한 거죠. ESS가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리튬이온 배터리, 특히나 LFP라든가 LFP, 그 다음에 LIB, 리튬이온 배터리 이거에만 해가지고 집중을 했고 대부분 우리의 K배터리 3사도 지금 여기에 아주 엄청나게 신경을 써왔는데 문제는 뭐였냐?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리고 아주 번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누구냐? 얘랑이었거든요. 자, 중국과 테슬라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 자,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자, 미국에 있는 완성차 3사,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다음에 또 누가 있었느냐? 리비안 있었죠? 리비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나요? 그 다음에 루시드, LCID, 루시드 그룹, 얘네들. 자, 우리 빈살만 형님이 물주이신 루시드까지 세 개가 또 이렇게 전기차 3사가 이렇게 버티고 있었고, 중국은 중국대로 비아디, 샤오펑, 엑스펑이죠. 엑스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지리. 자, 지리. 이런 자동차들, 그 이외에도 쭉쭉쭉 나오는 이 차들이 지금 해가지고서는 엄청난 양의 리튬 배터리의 소비를 할 것처럼 쉽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할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럼 이거만큼 해가지고 또 다른 산업적 말고도 산업적으로 말고 이제는 우리가 가정용으로 쓰는 것들을 찾아야 되니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집에 들어가는 ESS인데 가정용 ESS로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현재 아직까지 많은 그 시장이 개척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TSMC 일본의 이 공장도 구마모토에, 1공장도 구마모토인데 이 공장도 구마모토에 짓겠다. 최대 10조 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주겠다. 우리의 기시다 후미오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후미오상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든 옛날에 90년대 이후 뺏겼던 90년대 이후 이후에 자, 우리나라에 뺏겼던 그 반도체 특히 메모리 관련돼 있는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는
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업체들, 굴지 업체들이죠.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우리의 강력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 한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TSMC는 현재 지금 지진 때문에 1공장, 2공장 이것들이 현재는 일본에 있는 공장을 또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도 지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미국의 아리조나 공장 여기에다가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타이완의 3배로 짓는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아리조나기라는 그 사막의 옹달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인디안 말인데, 그래서 여기는 뭐다? 물이 귀하다. 물이 귀한데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가 없으니까 반도체 하는데 물이 귀하면은 반도체를 많이 짓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이제 중요해질 것이고, 여기에 대한 뉴스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TSMC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자, 지금이라도 사야 돼 불붙은 원자재주. 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구리, 철강부터 해가지고 5만 가지의 그 원자재 지금 뜨고 있죠. 자, 이것들에 관련돼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금, 은, 구리, 자, 금은동 다 올라가고 있고, 그거 이외에도 또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목들, 많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지만 산업금속 중에서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은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원자재 관련된 것들은 미국에서 현재 ETF, ETN 지금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도 신규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늘어날 것인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 보면은 자, 런던 ICE에서 나오는 선물 거래소,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죠. 런던 거래소 중에서 ICE의 선물은 이제는 브렌트유로 주로 하는데, 브렌트유가 지금 현재 또 급등해가지고 $90가 넘어갔다. 자, 유럽은 좀 죽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와 잘 해결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지금 이외에 또 다른 것들, 러시아가 쥐고 있는 원자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백금, 팔라디움, 백금에 팔라디움까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많은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희토류들이 또 지금 러시아하고 연결이 된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도 또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자, 라인에서 보면은 우리 라인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의외로 일본에서는 라인을 되게 많이 씁니다. 우리 카카오 쓰듯이, 한국의 카카오 쓰듯이 일본은 라인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뭐 라인으로 좀 통화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는데, 이 라인의 아버지였던 이 사람이, 자, 우리 신중호 라인야후 그 CPO 최고 제품 책임자, Chief Production Officer가 지금 현재 뭐라 그랬냐, 가지고 있던 스톡 옵션을 3천만 주를 포기했다. 자, 중요한 거 포기했다요. 포기. 자, 이제 스톡 옵션을 보통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어느 정도 들고 있다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들고 있다가 내가 이걸 행사한다 그러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주식을 내가 이제 가지고 있던 옵션을 가지고 사서 사는 권리를 가지죠. 그 권리를 가지고서 다시금 시장에다가 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출렁출렁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스톡 옵션을 포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내부에서 라인야후에서는 지금 현재 네이버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들어와 있다. 웃기는 게 라인이 네이버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움직였고, 지금도 여기에 뭐 이 라인은 지금 현재 그 우리의 카카오 같은 이런 그 메신저를, 라인 메신저를 가지고서 현재 일본인들이 거의 뭐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네이버가 상당한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이거를 우리가 이제 너희들 한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된다. 참 웃기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 대표가, 신 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사퇴했다, 그래 사퇴하라고 자꾸 압력을 넣고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스톡 옵션 행사가 어려워진다 그러는 부분 때문에 이것도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스톡 옵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앞으로 일본에서, 즉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일본이 반도체, 그다음 AI,
그 다음에 5만 가지 첨단적인 그런 기술들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미국하고 협력을 지금 하고 있죠. 미국하고 지금 이제 계속 협력을 하려고 한다. 즉 그리고 미국도 일부러 일본을 더 키워주려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이게 사실은 얘기보다는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잘 해가지고서는 얘네를 더 끌어들이느냐, 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 시기가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들 브리핑을 해봤고요.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TSMC발 이슈들부터 해서 2차 전지의 향후 전망들, 또 국제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 분석을 해봤다면 이 중에서도 돈이 될 테마들을 선정하는 게 또 올해 투자에 직결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테마들, 이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부터 봐야 되는 그 이슈들, 자 4개였죠. 첫 번째 2차 전지, 두 번째 반도체, 세 번째 원자재, 네 번째 플랫폼.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왔는데 2차 전지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얘는 패스. 반도체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셨고 이제 삼성전자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조금 긴장이 덜해졌으니까 얘도 패스.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랫폼,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들고 계신 분 정말로 많이 눈물에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플랫폼이 좀 더 올라가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고, 여기에서 올라가려면은 새로운 모멘텀은 AI밖에 없습니다. 이 AI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조금 얘기하기가 이르고 패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냐? 원자재. 오늘은 일단 원자재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전공이기도 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현재 머니장 이슈에서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했을 때 불붙은 원자재 주 관련해 가지고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원자재 종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농산물도 지금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거. 관련 테마들 중에서 나온 거지만 여기서 보면 이 농산물 특히나 중요합니다. 현재 카카오, 우리가 먹는 초콜릿 올려줘. 카카오 콩 지금 4배 이상 뛰었습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4배, 400% 이상 올라가서 지금 그야말로 금 같은 초콜릿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담이 아니라 페레로 로쉐가 진짜 아주 엄청나게 더 비싸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나오는 거죠. 거기에 나온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어떤 것이 있느냐? 또 이거 말고도 지금 커피는 이제 냉해를 맞아가지고 그동안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금 생산은 되는데, 생산은 돼요. 냉해 맞은 애들이 그나마 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전 수준의 그 회복을 못하고 있다. 자,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냐? 이 두 개는, 카카오하고 커피는 지금 중국에서 열풍입니다. 예, 엄청나게 먹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엄청나니, 그러다 보니 이게 쉽지가 않다.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래서 더욱더 가격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 구리. 자, 현재 우리가 전력이나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 자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왜 그러느냐? 얘네들을 써야지만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전력 확충, 전력망 확충이죠. 전력망 확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설비도 확충이 돼야 돼요. 설비가 확충이 됩니다. 요게 돼야 된다는 거. 요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가지 때문에도 구리하고 전력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석유하고 철강. 당연하죠. 요거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와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인프라를 비롯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건물이라든가 어떠한 시설물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전력이라 이런 에너지 관련된, 즉 에너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런 관련된 원자재가 특히나 중요해지는 상황에 왔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히토류.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서 의외로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터지고 나가지고서 러브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히토류 때문에 굉장히 큰 그 여러분들의 압박을 받았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히토류를 국산화 아니면은 외부에서 다 이제 그야말로 채널의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골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머니 모멘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미국 증시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자,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꼭대기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지난주 급락이 나왔다가
금요일에 반등은 했는데 생각보다 반등을 크게 못했어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긴장감이 어떻게 갈 것이냐. 거기나 지금 이번 주에는 더 떨어지죠. 잘못하면은 난리 날 수 있다. 자, 난리 난다. 왜? CPI, PPI, FOMC 의사록 전부 다 이번 주에 나옵니다. 수요일, 목요일에 집중돼 있죠. 아주 떨어지기 딱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잘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는 회복될 것 같아 라는 지금 그런 기분이 돌고 있으면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늘어나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그런 가운데 또 어떻게 되냐? 수요는 늘어나고.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격은 비쌀전정 수요는 늘어나니 결국은 원자재가 그만큼 돈으로 치면은 자, 화폐 가치가 화폐상으로 그 장부상의 가격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니 포인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첫 번째 인프라 건설의 급증.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쉬었거나 혹은 그 이후에 노후화가 되었던 이 인프라를 새롭게 깔거나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또는 신규로 넣어야 하는 그런 인프라들의 급증. 그중에 특히 뭐라 그랬죠? 방금 얘기했던 에너지 네트워크 넷이 이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늘어나다 보니 결국은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주로 구리, 철 이런 것들이 주로 올라가고 시멘트나 이런 건 생각보다 좀 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올라가느냐? 히토류가 또 올라갑니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또 지금 현재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의 고대형 메모리 거기에 맞춰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DDR 메모리 DDR이죠. DDR5, 6 메모리 여기까지 갔을 때 이것도 역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원자재들 특히 히토류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의 지연에 따른 금 가격 폭등. 자, 이게 또 지금 현재 오늘 아주 난리가 나는 금 관련된 몇 개 안 되는 테마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자, 금리 인하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요. 파월 의장은 뭐라 그랬냐? 파월 의장은 우리가 조금 사정 봐가면서 자, 자료 보고서 사정 봐가면서 금리 인하할게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역 총재들은 뭐라 그랬냐? 지금 이 자료 보고서는 이거 금리 인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라고 지금 그러놓고서는 지난주부터 아주 매파든 비둘기파든 변함없이 공격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지연이 자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미국, 중국도 증시가 빠지고 있다 보니 중국 내에서도 금에 대한 보유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요것 때문에 현재 금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봐야 되는 종목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일진전기. 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전력 관련 종목. 자, 그러면은 전력 중에서 전선이 있고 전력 설비가 있어요. 전력 설비. 자, 그러면은 뭐가 먼저냐? 지금까지는 전력 설비가 많이 갔죠. 그랬다 여기서 이제 서서히 전선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자금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엘컴텍 이게 금 관련 테마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큰 종목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자 한번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구리와 전선 수요 증가 소식에 지금까지 잘 갔어요. 가다가 여기서 한번 꺾어졌고 여기서 또 한번 크게 목요일에 크게 올라갔다가 금요일에 지금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오늘도 지금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 조정이 과연 여기서 이 밑으로 떨어지겠느냐 했을 때는 저는 아니요. 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자리에서 과연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여건이 뭐가 있을 것이며 아니라고 보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자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거래량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꺾어졌다가 다시금 올라간다. 즉 파동을 한번 탔어요. 원파동을 탔어. 기술적으로는 원파동을 탔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신고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제가 별도로 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엘컴텍입니다. 자, 오늘 금값 최고치 경신 소식에 지금 22%가 넘게 갑자기 튀어오른 종목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있었고, 그 다음 여기서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올라갔던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는 떨어졌다.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의 특징은 뭐다? 뭔가 한번 이게 어떤 그 재료가 나왔다 그러면 잠깐 튀어오르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 뒤로는 여기서 횡보를 했어요. 몇 개월 동안? 지금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선 대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횡보를 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돌파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왔을 때 지금 여기에 거래량은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러고서는 다시금 상승 추세로 들어왔다.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해가지고서는 정말 갈 것이냐? 아니면은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금 또 요 횡보를 할 것이냐? 요거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로 봤을 때 얘는 지금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를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요거는 또 역시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기회가 될 때 이후에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결국은 보시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픽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테마로는 전선 관련주, 하나는 금 관련주, 전선이면서 동시에 또 이제 전력 관련주, 전력 설비죠. 네, 저 여기서 전력 설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관련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테마로 해가지고 갑자기 급등한 금 관련주로 볼 것이냐,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엘컴텍 자체가 일단은 금광이라든가 금에 관련돼 가지고선 지금까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테마를 가지고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같이 금이 올라갈 때, 자, 금이 올라가는 것을 믿겠느냐 아니면은 구리가 앞으로 쓰이는 것을 더 믿겠느냐. 자, 여러분들의 이제 걸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는 어느 쪽이 좀 더 확실하게 지금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그 다음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두 개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50대 50, 5대5예요. 5대5. 그야말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나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가면은 튀어 올랐을 때 급등하면은 그거를 먹지 못해 가지고서는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고를 것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저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테마로 이렇게 원자재 관련된 테마 분석을 해봤습니다. 금과 구리뿐만이 아니라 농산물과 석유, 철강, 전력까지 여러 가지 테마들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구리 관련주로 일진전기를, 금 관련주로 엘컴텍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차트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구리와 금이 앞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저희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히든 종목을 발굴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의 히든 종목 수익률 탑 10 종목들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 10 종목들입니다. 3월 21일 공략했던 3일제약,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으로 빠르게 30% 넘는 수익률을 거뒀고요. 3월 8일 공략했던 신흥 SEC, 2차전지 관련주로 30% 넘는 수익률 만들었습니다. 2월 15일 공략했던 DSC 인베스트먼트 VC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역시나 30% 넘는 수익률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1월 3일 미국 주식을 저희가 공략을 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고요. KLAC가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공략했던 반도체 장비 관련주 YIK가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1월 17일 공략했던 RS 오토메이션 로봇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오늘도 상승 이어가면서 50% 넘는 수익률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3월 14일 공략했던 HB 테크놀로지 전거래일에 상한가에 갔던 종목이고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72% 수익률 만들고 있습니다. 1월 31일 공략했던 GST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요. 오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덕산테크피아 역시 저희가 상한가를 포착했던 종목이고요. 오늘도 상승 보여주면서 9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 지난주부터 무서운 급등세가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고요. 저희는 전 파동부터 공략했던 종목이었죠. 오늘도 11%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수익률은 307%를 넘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히든 종목 수익률 탑 10 종목들을 만나봤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은 모두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4개, 별이 4개, 그 4글자. 자, 전력 설비 관련주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저는 구리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넘어갑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의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GTX 고속철, 그다음 전력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전력 관련 종목으로서 부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지하철 고속철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GTX 여기에도 역시 상당히 많은 관련된 부품들과 전력 그 부품들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서울이나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광역시라든가 다른 쪽에서도 이런 지하철과 고속철 사업, 그 다음에 이런 GTX 사업이 더욱더 본격화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전력망하고 그 다음에 그리드 사업이 앞으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 나온 것들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전력 관련된 것, 전력 설비 관련된 것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전력망과 그리드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만 앞으로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이전부터 2007년도, 8년도, 9년도 이때 굉장히 크게 자 보면은 거래량이 들어왔던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해가지고서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 자, 여기에서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주기를 두고서 처음에는 좀 조용히 그리고 완만한 하락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한번 튀어 올랐다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그 탄력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크게 튀어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진으로 해가지고서는 한번 이렇게 튀어오르고, 그러고 나서 가라앉았다가 여기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최근 들어서 있는 그 여러 가지 전력 기본 계획에 따른 전력망 확충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얘기는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알아봤고요.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같은 경우에는 GTX나 고속철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히든 종목의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는 히든머니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금 마감 장 시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마감까지 2시간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미국부터 중국까지 해외 시황들 짚어보고요. 국내 장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부터 짚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선 중국 증시 샹하이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샹하이. 지금 이 자리 보시게 되면은요. 계속해가지고서는 그동안 쉬었다가 다시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는 지금 쉽지 않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주에 청명절 연휴로 쉬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었다가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은 션전 심천 종합지수 보시게 되면 심천도 지금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가지고서는 이 저항대를 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보인다. 특히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가지고서는 춘절 연휴라든가 뭔가 연휴가 나와서 쉬었다 하면 반등이 들어왔어야 됐는데 현재 반등이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더욱더 힘들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부동산에 대한 베일아웃 쉽게 얘기해서 구제금융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경기 부양책 쉽게 얘기해서 금리 낮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금을 푸는 즉 적자 재정을 하는 것만이 현재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디플레를 막아주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는 있는데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부양책을 지금 쓰는 것을 상당히 좀 꺼려하는 뭔가 모르게 조금 겁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안에서 아직까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또 저항대를 뚫고서 위로 상승하는 것이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해가지고서는 홍콩 H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H지수. 현재 H지수도 여기에 있는 저항대를 뚫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뚫기가 쉽지가 않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이 자리. 자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생각보다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자리.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뭐냐. 이제는 중국 내에서 즉 메인랜드 차이나 본토에서 다루더에서는 본토에서는 지금 현재 이 부동산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해결을 완전히 못 해주고 있다. 부동산이 아직까지 해결이 아직은 안 됐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계속 이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대만의 가권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권 자첸을 보면은 자 가권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보면은 자 잠깐 지우겠습니다. 현재 봤을 때 TSMC와 그 여기에 따른 그 지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상승은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과연 넘어갈 것인가? 2400포인트를 과연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437이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가?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넘어가느냐? 자, 여기 이 자리.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이슈다. 즉 TSMC의 회복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TSMC가 현재 ASML에서 장비, 그 다음에 기술, 심지어는 한국에 있던 파견된 기술자들까지 다 대만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굉장히 정밀한 EUV 장비에 대해서 EUV 장비 회복을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진이 올 때 여진을 버텨야 되는데 버티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잠깐 보면은요 다우는 지금 현재 이 자리 되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자 반등은 들어왔는데 반등을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죠. 자 여기서 반등은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서 과연 다우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위로 올라가기에는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 험난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PI, PPI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그 다음에 FOMC. 얘는 목요일이지만은 CPI는 수요일에 있고 FOMC가 수요일에 두 개가 같이 있다는 쌍으로 해가지고 있다 보니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 두 번째 나스닥. 자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스닥도 역시 올라는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떨어졌다가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잠깐
늘려보고 키워보면은 이 자리가 되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급락이 나오고 그러고서는 이제 마지막에 금요일에는 반등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과연 위로 올라갈 것인가? 이게 지금 어려운 거죠. 자,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TSMC가 받쳐줘야 타이완계에 있는 엔비디아, AMD, 그다음에 SMCI, 그다음 마이크로스 MS, 그다음에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까지 해가지고서 이제 4개인데 MSTR까지 이 4개가 잘 버텨줄 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 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조금 헤드앤숄더의 분위기가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크게 봤을 때. 자, S&P 500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셔야 되는데 S&P 500 역시도 여기서 똑같은 모습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도 급락 한번 크게 나오고 자, 여기도 지금 급락이 크게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이 지금 들어왔는데 S&P 500은 그나마 조금 올라갈 것 같은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는 않은 자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금 1분기 미국이 실적 밤 실적을 이제 발표하는 그 시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 증시와 함께 미국 증시까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두 증시 모두 조금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어떤 점들을 체크하면 좋을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마감 시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감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략으로 일단 들어가면 현재 자리를 봤을 때 계속해가지고 코스피는 조금씩 올라가서 5.9포인트, 그 다음 코스닥은 10.66포인트. 자, 코스닥에 있던 자금들은 대거 빠지고 있고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다. 즉 삼성전자 쪽으로의 손바뀜은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이제는 삼성전자로 자금이 몰리고 그다음에 그동안 차익 실현을 이루었던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2차 전지 소부장이나 제약바이오에 있던 자금들은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방산하고 금융 쪽으로 지금 조금 더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좀 봐주실 것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이 다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경우는 저라면은 일단 2계좌에서 국내 ETF 중에서 반도체 인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판을 짜서 그쪽으로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손바뀜이 지금 보이는 게 확실히 보이죠. 개인은 60억밖에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관은 1071억을 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관은 외국인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삼성전자를 외국인은 꾸역꾸역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총 상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는 그 와중에도 버티고 있고 0.12% 상승, SK하이닉스는 0.88% 하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아까보다는 낙폭을 지금 줄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SK하이닉스의 물량을 누군가가 지금 먹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 0.93%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 그래서 2차 전지는 여전히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코스닥도 좋지가 않은 모습.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0.98% 상승.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그나마 일부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까보다 낙폭이 더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물이 나오면서 더욱더 힘들어진다. 즉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지금 양 매도로 들어가고 개인은 지금 매수 3,686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1,625억 원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 1,798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비엠은 0.63%가 올라간 데 비해 에코프로는 4% 넘게 지금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HLB 7.32% 상승, 알테오젠 0.06%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은 아직까지 10일까지는 조금 더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를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8.5% 올라갔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파동을 잡고 올라가긴 했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여기는 과열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과연 이제 올라갔을 때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사실은 이전에 에코프로 같이 한 50만 원에서 55만 원대까지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해서 다양한 장기적인 그 관점들 제시를 해주셨고요. 일단 당장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전략 세워주셨고요. 저희가 장전 전략과 함께 자세한 전략들은 매일 오전 8시 공개방송 통해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공개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 대만의 TSMC발 악재에도 반등하는 증시 상황 짚어봤고요. 테마머니 시간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원자재와 플랫폼 짚어봤습니다. 원자재 테마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머니 종목은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